정적분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자, 저 정적분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이 녀석아. 가보자. 뭐야? 2x-3x의 제곱에다가 k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뺀다. 됐냐? 그럼 뭐야? 2x 자리에 k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뺀다. 짠. 어이? 이러고 되겠네. 마이너스 3 자리에 뒤에 x제곱 자리에 k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둘이 뭐한다? 뺀다. 항상 이렇게 쓰려고 그랬지. 알았죠? 몽땅 kk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몽땅 빼기가 아니라. 알았음? 자,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k제곱에 플러스 2k에 플러스 5가 나온다. 이 녀석에 대하여 뭐 찾기? 최대값 찾기. 맞죠? 그럼 뭐 해야 돼? 최고차항에서 음수 엎어져 있는 2차식이네. k에 대한. 축이 어디예요? 3분의 1. 그렇지. k는 3분의 1이다. 그렇죠? 집어넣어보자.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5 3분의 16 나오네. 끝. 이게 n, 이게 m. 문제는 m 빼기 n 마이너스 3분의 15 맞나? m 빼기 n 맞네. 마이너스 5네. 답이 이상해? 마이너스 5 맞지? 네, 그래. 끝. 계산 실수를 했구나. 계산 실수를 질문이라고 했구나. 지금 저 새끼 지금 어떻게 하지? 자, 가자. 388.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18부터 20까지 딱 봐도 뭐야? 주기함수, 반복함수. 맞죠? 그럴 것 같다. 맞지? 아, 이 문제 거의 별표 좀 쳐나? 이거는 아닌데 원본 문제가 모의고사에 있습니다. 이거. 알았죠? 이건 별표 좀 쳐놔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뭐 하래?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넣어도 계속 성립한대. 맞지? 그래서 뭐 하자? 뭔가 몇 개의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n에다 뭐 넣을까? 일단 0 넣어볼까? n에다 0을 넣었어. 그럼 뭐 나와? 0부터 6까지 fx 나오죠. 그게 뭐예요? 0부터 1까지 2x dx. 계산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뭐 할까? 1이 어떻게 나와? 미션 쉽게. 자, 간다. 잠깐만, 0을 근데 무지성을 넣어볼 의미가 있나? 잠깐만 있어봐. 18부터 20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의미 없는 짓일 수도 있겠다. 잠깐만. 다 넣을 필요가 없네. 아, 이거 넣어야 된다. 아니야, 가자. 그 다음에 얘네다 뭐 넣는다? 6을 넣어봐봐. 그러면 6부터 12까지 나오지. 맞죠? 뭐야? n에다 6을 넣었어. 6부터 7까지 2x dx. 이거 적분은 x제곱이고 거기다가 7 넣고 6 넣고 뺄 거니까 뭐 나와? 49 마이너스 36 얼마지? 13? 되나요? 하나 더 하자. 뭐 넣자? n에 16, 12 넣어보자. 뭐 나와? 12부터 18까지. 뭐예요? 12 넣었죠. 12부터 13까지 2x dx. 뭐 나와? 169에서 144를 빼면 되니까 얼마야? 25이야? 이렇게 나온다. 맞지? 그거를 몽땅 더해봐. 보이나? 윤채? 좌변은 뭐야? 0부터 18까지가 나오지. 이게 보여, 윤채? 일어나. 0부터 18까지가 나온다. 맞지? 그게 얼마야? 38, 39냐? 39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찾자. 뭐? 18부터 20까지잖아. n에 뭐 넣자?
2를 넣어보자. 2부터 8까지 fx. 뭐 나와? 2 넣었으니까 2부터 3까지 2x dx. 이렇게 계산하면 뭐야? x제곱에 9, 4, 5. n에다가 8 넣자. 8부터 얼마? 14까지. 뭐 나와? 8부터 9까지. 81에서 64를 빼면 얼마야? 15개, 17이구나. 땡큐. 다음, n에다가 14를 넣어보자. 14부터 20까지. 14부터 15까지 2x dx. 얼마야? 220, 14 맞지? 225에서 169를 뺀다. 얼마 나온다고? 169가 왜 나와? 196이지? 196을 뺀다. 얼마 나오지? 29 나오지? 자, 여기서도 뭐 하자? 몽땅 더해봐. 뭐 나와? 2부터 20까지 나오잖아. 더해봐. 얼마야? 51이야? 땡큐. 보여 이제? 여기다가 뭐 추가하면? 0부터 2까지 fx 주어져 있었잖아. 얼마야? 0이구나. 둘이 더해봐. 뭐야? 0부터 20까지가 나오지. 여기서 이걸 빼면 답이 18부터 20까지지. 알았냐? 답은 12겠네요. 끝. 자, 정리할겠으면 정리하세요. 이거 왜 녹화가 거꾸로 됐지? 이거 녹화 됐나? 자, 388번 이 문제 원본 문제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알았죠? 아까 말했듯이 그때는 n부터 n 플러스 2까지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있었던 거라 홀짝으로만 구분하고 끝이었어.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라면 이걸 좀 더 쉽게 접근했을 거다. 이게 한 단계 더 꼬여있는 문제거든. 알았습니까? 정리하겠으면 정리하시고 다 되면 다음 문제 갑시다. 자, 407번 가보자.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내가 406번 풀었었지. 맞지?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었어? fx를 설명하고 있어. 근데 fx에 대한 설명 자체가 우변이 뭐야? 또 fx를 가지고 하고 있지. 맞나요? 근데 우변에 있는 fx는 보니까 인테그럴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만약에 저 인테그럴 적분을 해서 0 넣고 2 넣고 뺐다면 더 이상 f는 f가 아니지. 맞지? f2라는 모르는 대문자 f2라는 모르는 상수가 나오고 대문자 f0이라는 모르는 상수가 나오는 것뿐이지. 맞나요? 그래서 저 0부터 2까지 ft dt는 뭐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수값이 나올 거야. 뭐 3이면 3, 7이면 7처럼. 맞죠? 그래서 저 녀석을 뭐 했다? A로 치환을 해서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상수인 게 분명하니까에 대한 얘기고. 요번에도 똑같이 fx가 나와 있는데 우변이 뭐야? fx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요번에는 이거 자체가 상수인가? 상수가 아니라는 거지. 모르죠가 아니라 상수가 아니지, 이 자식아. x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잖아. 인테그럴을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풀어봤을 때 x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변수 x가 있잖아. 그게 왜 상수야? 오케이? x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서 아직은 상수로 치환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뭐 했어? x라는 놈을 뽑아낼 생각을 해야지. 상수만 남겨놓고 다 뽑아낸 다음에 그 상수로 남은 놈만 치환을 해야지. 그 방법이 뭐야? 자, 인테그럴에서의 변수는 누구야? 인테그럴의 변수 누구야, 민범아? 변수가 너는 뭔지 몰라? 변수가 뭔지를 모르냐고. x지. 자, 인테그럴 안에서는 뭐다? t다, t. 오케이? t가 변수잖아. fx가 어디 있어? ft가 있지, 새끼야. 인테그럴 안에서는 t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 dt. t로 적분을 하잖아. 그럼 인테그럴만 보면 t가 변수야, x는. 인테그럴 안에서는 상수지. 곱하기 3을 앞으로 뽑아내듯이, 곱하기 5를 앞으로 뽑아내듯이, 곱하기 x 플러스를 앞으로 뽑아내면 끝나지. 그러면 a가 나오는 거죠. 끝. fx 다시 써볼까? 옆에 쓸까? fx는 뭐다? 3x의 제곱에 플러스, 일단은 그냥 쓸게요. x 플러스 1 곱하기 a. 자, 그럼 치환을 하고 나면 내가 항상 뭐 하라 그랬어?
A 다시 구하시오라고 했었지. A가 뭔데? 0부터 1까지 FT, DT 요거. 그럼 그 FT 자리에 뭐 써? 얘를 가져다 쓰는 거야. FT로 바뀌었으니까 T에 대해서 쓴 거다. 뭐 X로 써도 상관없다. 이제 그때는 DX로 쓰면 되는 거고. 계산하자. 또 부정조건 보여줘야지. T3승 2분의 2 T제곱 AT. 즉 이게 뭐야? A잖아. 그럼 끝나지? 넘어가고 넘어가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알았나요? 그럼 fx 완성이잖아. 뭐 f3을 구하라고 하든 f5를 구하라고 하든 f에 대한 조건을 다시 구하라고 하든 답 나왔죠? 끝. 410번도 똑같아. 이 fx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야? fx 인테그럴을 열심히 가져다 쓰고 있다 맞지? 됐지요? 그 녀석을 분명히 치환을 해야 돼. 근데 역시 407번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테그럴 문제가 있지. 왜? x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한다? x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0부터 2까지 ft, dt 상수죠. 근데 뒤에 또 있어. 0부터 1까지 ft, dt.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서로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면 되지. 상수기는 상수니까 a, b로. 그럼 fx 완성했네. 어떻게 됐어?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2b가 됐잖아. 그때 너희들한테 내가 항상 뭐 하라고? a, b 다시 뭐 하라고? 뭘 이용해서? 이 fx 다시 이용해서. a는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b. 요번에는 일부러 x로 바꿔 썼다. 어쨌든 dx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야?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b. 계산하자. 얘 뭐 나와? 지저분해.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2의 4 4b.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b. 이 2b다. 됐죠? 그러면 얘식 다시 쓰자. 2분의 2만 이거 2a구나. 2a만 넘어가면은 3a는 3분의 8 플러스 4b. 얘는 2분의 1a는 b 넘어와서 3분의 1 플러스 b. 맞죠? 얘가 얘랑 같다 b를 우변으로 이항. 얘가 얘랑 같다 마이너스 얘를 좌변으로 이항. 오케이? 그렇게 AB에 대한 식 두 개 나왔네. 둘이 뭐해? 연립하는 거야. 뭐 밑에 거 4배 해서 빼든 뭐 위에 거 밑에 거 6배 해서 빼든 어쨌든 연립. 그러면은 A랑 B가 뭔지가 나와. 그 A, B를 넣어주면 fx 완성인 거지.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다잉. 끝. 뭐 fx를 설명하는데 0부터 뭐 상수부터 상수까지 fx가 나오면 지환. 근데 두 개의 인테그럴이 서로 다르게 나왔으니까 A, B로 지환한 거. 알았죠? 다음 417번 가보자. 자, 요 녀석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뭐 표현된 함수, 뭐 등등등. 그냥 해야 돼? 있었구나. 요거 하러 갈게. 어쨌든 여기서 뭐다?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다? 적분 구원이 뭐다? 변수 x. 뭐하기? 미분한. 무조건 미분한. 4번 가보자. 자, 요런 녀석. 그래서 뭐 했어? 양변을 미분을 합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상식. 미분을 하면 끝이 아니지. 물론 끝나는 문제들도 있지만 x에 뭐도 넣어봐. 1도 넣으세요. 자, 적분권에 변수가 등장하면 항상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다. 하나는 내가 지난번에 강조한 미분하기. 이거는 요거까지만 쓰고 넘어갈게. 질문 아니니까. 미분을 해주면 좌변은 미분, 안 미분. 안 미분의 미분. 우변 미분 4x의 샴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의 미분
안에 있는 함수를 x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서 사라지면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혹시 뭔가 부족한데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처음부터 그거 찾아놓고 시작해. 항상 뭐 만족하냐면은 상수부터 상수까지 A부터 A까지 3부터 3까지 1부터 1까지 적분은 무조건 뭐다? 0이다 이용하자. 즉 F에 뭐 넣기? 1 넣기. 알았죠? 그래서 1F1은 이거 나오는 거.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 요거 하나는 항상 찾고 시작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자, 414번 가보자.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어. 뭐야? X에 뭐 마이너스를 넣기는 그렇다 쳐. 지금 넣지도 않지만. 그거보다 문제가 뭐야? 미분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미분을 해봐. 되게 이상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잖아. 미분을 해봐. 얘는 미분을 한다 치고 얘 미분하면 뭐래? 그냥 t 자리에 x 넣으면 되냐? 그럼 뭐 전부 다 x 빼기 x 0 되게? 그럼 이상하잖아. 그치?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 0이다? 그럼 이상하잖아. 방정식도 아니고. 맞지? 항상 성립하는 건데. 자,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똑같아. 피적분 함수 안에 x가 있는 거야. 적분을 당하는 함수를 피적분 함수라고 하거든. 피적분 함수에 변수 x가 있는데 저 상태로 미분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아까 그거 오류였어. 0이 아님.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저 x가 피적분 함수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 해? 아까처럼 뽑아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x 빼기 1이었다면 통째로 뽑아내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지금 x-t야? 그냥 뽑아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것도 안 되지. 왜? t는 인테그럴 안에서는 변수잖아. 변수를 어떻게 뽑아내? 그것도 잘못됐거든. 그러면 뭐 한다? x-t의 저 x와 t를 서로 분리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은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미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속에서 인테그럴 속에서 식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그냥 단순 전개라는 방식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때? 왜부터? 어때? 인테그럴 따로따로 써도 되지. 그럼 따로따로 썼다고 치고 앞에 있는 인테그럴만 봐봐. 어때? 이제는 x는 개수잖아. 인테그럴 안에서 개수잖아. 식 전체로 보면 x가 변수지. 하지만 인테그럴 안에서는 t만 변수잖아. 그래서 x -1부터 x까지 ft dt 뽑아내고 인테그럴 따로 썼고 뒤에 녀석은 변수 없죠? 아니 변수래. 상수 없죠? 그냥 tft dt 그대로 두는 거야. 우변은 아무것도 아직 안 한 거야. 양변을 뭔가 건드리지 않았어. 좌변에 있는 거를 인테그럴 성질, 정적분의 성질만 쓰고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다? 여기서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뭐 나와? 곱의 미분 나오죠. 조심해야 된다. 곱의 미분이다. 미분, 안 미분. 끝난 게 아니라 안 미분에 미분 쓰고 그리고 얘 가야지. 마이너스 D에서 미분 T를 다 X로 바꿔. 그때 보이냐? 사라지는 게 보이냐? 항상 이렇게 될 거야. 우변은 같이 이제 미분. 안 보이지? 그러면 여전히 X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네. X의 마이너스를 뭔 개소리야 이거. 인테그럴 안에 X를 가지고 있네. 그럼 뭐 하자? 또 미분할 건데 이제 마이너스를 더 넣어보고 미분도 하는 거야. x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그럼 뭐 나와? 좌변은 방. 우변은 3-2a 플러스 3. 아하, a는 3이구나. 두 번째 미분을 해보자. 좌변 미분 fx. 우변 미분 6x 플러스 2a. 끝. f0 구하세요. a 값 대입하면 나온다. 알았니? 이렇게 푸는 거야. 정리. 그리고 자, 갑니다. 417번. fx에 대하여 뭐예요? 얘들아 뭐예요? 대문자 f가 중요한 게 아니지.
대문자 f를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로 정리했지. 그 녀석에 대하여 극대극소를 갖도록. 오케이? 뭐야? 미분해야지. 극대극소를 가지는데 당연히 미분해야지. 미분하자. 그래서 얻은 게 대문자 f 프라임이었지. 그게 뭔데요? 이건 미분해봐. 뭐야? fx. 즉 위에 나와 있는 저거. 근데 이게 오직 하나의 극값이 왔는데. 자, 가보자. 미분을 했어. 몇 참수 나왔어? 3차식이 나왔어. 그러면 대문자 f는 몇 참수였단 얘기야? 4참수였단 얘기지.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 4참수 그래프 3가지가 떠오르는 거야. 4가지가. 그 중에 그 값을 하나 갖는 게 뭐야? 4참수 그래프 개형이 뭐 있어? 자, 버퍼링 걸리는 것부터 잘못됐다. 4참수 여태까지 했던 게 뭐야? 도함수는 2분에서. 그래프 그리쇼 아니야? 한두 번을 그린 게 아닌데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으면 바로바로 나와야지. 뭐 일단 잠깐만요. 이건 안 한 거죠. 요렇게 4가지 개형이 있다. 맞지? 그 중에서 그 값을 오직 하나 갖는 거는 뭐다? 이거 3개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3개를 찾을 거야? 이거 하나를 찾을 거야? 당연히 하나를 찾지. 합하면 실수 전체가 될 거니까 얘를 찾아서 여집합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하나를 찾고 싶다. 그럼 뭐 하러 간다? 대문자 f의 도함수인 스몰 fx가 한 번 더 쓸게요. 0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 둘, 3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주면 돼. 맞냐? 자, 여기까지 해석한 거는 뭐다? 첫 번째 대문자 f에 대해서 뭐 적분 구하니 변수의 문제 한번 풀었고, 그거를 두 번째 유형 극대극소 얘기가 나오면서 미분을 해서 가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세리션을 산다. 여기까지가 뭐야? 뭐 다음수의 그래프라는 유형을 푼 거야. 그럼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왔지. 뭐가 됐어? 어떤 인수분해 되지 않는 방정식에 대하여 대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 번째 유형 넘어왔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배웠어? 적당하게 이항시켜서 함수와 함수로 만든 다음 두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나게 해주면 되지. 세 번째 유형 도함수 활용 3. 오케이? 자, 그래서 미분을 해보자. 뭐야?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7. 0 된 걸 찾아봤더니 x값은 불마 3이 나와. 그러면 저 좌변에 있는 함수 어떻게 생겼다는 거임?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이란 얘기지. 3 넣어주면 얼마 나와? 27. 아이씨 왜 이렇게 커? 마이너스 81에서 27 더하면 얼마야? 64지?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얼마야? 플러스 64.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9에 54야? 아이씨 둘 다 54네? 27, 81 맞지? 둘 다 54네?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다? A의 범위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아져.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맞나? 아니지. 이거는 뭐? 이걸 찾은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원래 거로 돌아오면 뭐야?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양수의 최소값 6 이게 답인 거죠. 알았죠? 자, 이런 게 이제 고등부 문제 아니냐. 요즘 오다 보면 있잖아요. 애들이 여기쯤 와서 뭐해? 여기쯤 와서 애들이 멍하게 있어. 왜? 지가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뭘 위해서 지금 그래프로 만들었고 함수를 해석했는지 자체를 지가 모르는 거야. 지가 해놓고. 어떤 유형들이 섞였는지는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가는 거지. 맞니? 다시 한번. 첫 번째, 제일 첫 출발은 뭐였다? 적분 구간이 변수라는 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단원이죠. 이 유형을 푼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을 미분해야지 뭐 위크다 이렇게 갖도록 하는 x를 넣어야지 라는 거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한 거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얘기가 나왔잖아. 이 과정 자체가 뭐야? 다음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개형을 푼 거잖아. 맞아, 이 개형이 된다. 유형을 푼 거잖아. 그럼 지가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겠군이라고 했어.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방정식이 미수 A를 가지고 있잖아. 여기는 뭐야? 도함수는 3에서 나오는 누구?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잖아. 미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 풀기. 그치? 이 흐름을 본인 스스로가 못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것만 풀면 풀리는 유형. 이것만 그리면은 답이 나오는 유형. 극대에서 구하시오. 이것만 하면 되는 유형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완전 중학교지. 고2인데 당연히 이런 문제. 이게 지금 수능 문제가 아니야? 수능 교과목 아닌가? 대수, 미적분 원. 그치? 수능 교과목은 당연히 2개, 3개의 유형을 섞어 놓죠.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해석하면서 풀어야지. 오케이? 여기까지 왔는데 있잖아.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뭐 하게 있어. 난정해라. 알았나? 고2다. 지금 하고 있는 교과목은 고2다. 너네가 지금 정규 수업도 대수잖아. 고2다. 1학년 때의 그 단순한 습관에서 좀 제발 벗어나라. 알았나? 그래서 내가 막 이 유형, 저 유형을 섞은 문제에서 막 해석을 못하면은 1학년 때랑 좀 다를 겁니다. 너네 좀 많이 아마 혼나기도 할 거고 못 찾는다고 막 핀잔도 듣고 할 겁니다. 3학년 되면은 내가 이제 좀 많이 화를 내게 될 거다. 알았니? 고3이나 됐는데 찾지를 못한다? 죽어야지. 3년, 2년 동안 뭐 해왔니? 오케이? 내가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하는 나의 행동이나 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 2학년이 됐으면 이제 좀 긴장 좀 하고 와라. 마냥 장난만 치는 1학년 때 있을까 버리고. 알았어? 그럼? 알았나? 김민범. 알았나? 자, 가자. 420번 간다. fx라는 함수는 뭐 이차 함수입니다. 최대값이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얘다. 이걸 지금 질문이라고 한다. 대문자 f의 극대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미분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아니 심지어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가 나오는 건데 그놈의 그래프도 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놈의 부호를 따질 생각을 해야지. 극대는 어디야? 사에서 등장하지 않아? 누가 스몰 f의 극대를 찾으래? 대문자 f의 극대를 찾으려고 한 거지. 그럼 이거는 대문자 f의 도함수인 거지. 감소증가 감소 아니야? 답은 F4. 대문자 F4. 아이 준아. 자, 근데 대문자 F4를 어떻게 구해? 뭐긴 뭐야? 여기 나와 있는데 0부터 4까지 접근하면 되지. 그럼 누구? fx의 식만 찾아가면 되네. 뭐예요? 여기다 x에 뭐 넣으면 2 넣으면 2 나오는지 확인. 2 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지 않나? 아, 마이너스 4가 아닌데? 2 넣었잖아. 아, a가 음수지. 마이너스 4 나오지. 그럼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네. 이 참수 그래프 식 못 쓰는 사람 없죠? 끝났잖아. 접근하면 되겠네. 됐음? 끝. 됐나? 100% 까먹었습니다. 자, 리미트 문제야. 극한 문제라는 얘기죠. 분수꼴이 나와. 대가리가 크고 지저분해. 뭐 하라 그랬어? 뭐로? fx꼴로 치환하는 거. 첫 번째 유형이 뭔지 기억나? 그것도 알아야지. 그래야 쓰지. 알아야 쓰지. 기억 안 나잖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예를 들어서 x-1분의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면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3승 4승 4승도 애매한데 아무튼 3승 4승까지는 인수분해 한다 치자. 10승 어떻게 할래? 인수분해 하냐? 미친놈이지. 뭐 해야 돼? 지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뭐가 됐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맞죠? 근데 요 뒤에 뭐 있었으면 좋겠어? 요 뒤에 마이너스 f1 있어도 돼?
네, 써도 됩니다. 방금 얘기했잖아. 1 넣으면 0 된다고. 0분의 0 꼴이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써도 되네. 어머, 하고 나니까 뭐야? 미분계 쓴 거야. 자, 이런 형태의 문제 또 풀었었죠. 문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분자 어떻게 생겼어? 4fx 마이너스 x제곱의 f2. 뭐야? 4f2 빼기 4f2. 분자가 0분의 분모가 0, 분자가 0 꼴로 가지. 근데 대가리가 크고 지저분하지. 만약에 얘가 없었고 얘가 없었다면 그냥 뭐야?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너무 깔끔하지? 근데 앞에 4배가 붙고 x제곱배가 붙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 똑같이 4배, 4배. 똑같이 x제곱배, x제곱배면은 묶을 수라도 있지. 못하지. 그럼 뭐 한다? 대가리 다 지저분하니까 말이 안 나와! 시원을 하자. gx로. 그럼 리미트 뭐가 돼? x가 1로 갈 때 x-2분의 뭐야? gx. 뭐 있었으면 좋겠어, 뒤에? f2. 그래야 f'2 미분계수잖아. 맞니? 써도 돼, 안 돼? g2. 써도 되지. 왜? 2 넣어봐. g2. 4f2 빼기 4f2. 0이네. 써도 되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하자? 미분을 해서 2를 넣자. 그럼 미분하는 식만 여기다 쓰는 거야. 이거 미분해보면 뭐 나와, 민범아? 좀 버퍼링 걸리지 말고 미분 좀 해봐. 4fx 그냥 미분해봐. 4fx f 프라임 4는 어디다 갖다 버리는데? 왜 버퍼링이 걸리냐? 아니, 내가 엄청난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4f. 어렵니, 내 질문이? 갑자기 뭐 어려웠어. 자, 준아, 이거 미분해봐. 뭐 나와? 아니에요. 자, 고배 미분 아닙니다. 요거 진짜 조심해야 돼. 주은이도 뭐 내가 갑자기 불러서 뭐 어버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F2는 상수야. F2는 5인지 7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K 같은 상수야. 고배 미분 하면 되지. 아니 고배 미분이래. 뭐래? 그냥 개수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미분이지. 알았지? 여기다가 어쨌든 2만 넣으면 답이야. 뭔 말할? 뭔 말할? 이게 함정이었다 이 자식아. 너는 그냥 미분이었고. 자,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처음 만난 거야. 저기서. 잘 봐. 리미트 x가 1로 간대. x-1분의. 자, 지금 분자가 전부 다 어땠어? 지저분했지. 맞지? 그래서 치환을 한 거지. 이거 잘 봐라. 이거 어때? 분자 있어 없어? 있잖아요. 분자가 어디 있는데? 얼마나 컸으면 대가리를 옆에다 떨어뜨려 놨니? 오케이? 이게 다 대가리잖아. 이게 다 분자잖아. 옆에 잡아뜨려 놓은 거잖아. 너무 커서. 그러면 뭐해? 이 인테그럴 자체를 gx로 지원을 해봐. 그러면 뭐가 된 거야? 리미트 x-1, x가 1, x-1 분의 gx가 된 거야. 뭐 있었으면 좋겠어? g1 있어도 돼? 네, 써도 됩니다. 왜요? 1 넣어봐. 1부터 1까지니까 0이잖아. 그러면 미분을 해서 1 넣으면 됩니다. 이제 뭐야? 누가 봐도 미분하세요 하고 있잖아. G'X. 이 리미트를 통해서 미분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이해됐냐? 미분해준 모양 fx. 그럼 답은 그냥 f인 거야. 알았니? 자, 423번 돌아가 보자. 어때? 지금 쓸 시간 줄게. 쓸 시간이 아니라. 가위 조건 어때? 얘가 다 대가리인 거야. 자빠져 있잖아. 오케이? 요 대가리 부분을 전부 다 뭐 합시다? 시연합시다. 뭐로 시연할까? 민범아. 잠깐만. 단순하다, 그렇지? 지랄하고 있다. G는 맞는데 X가 아니잖아. H지. 적분 구간에 H가 있잖아. 정적분을 하고 나면 뭐 대문자 F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H 넣은 거랑 뭐 1 넣은 건가? 1 넣은 거를 빼고 있을 거 아니야. H가 변수잖아. H가. X는 적분을 하고 나면 사라질 녀석이잖아. 아하. 그래서 뭐다? 다시 한번 더 보자.
h분의 GH가 된 거야. 뭐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빼기 0이니까 빼기 0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G0이면 좋겠지. G0 써도 돼? G0. -1부터 -1까지. 어머, 맞네. 0.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럼 문제는 뭐가 된 거야? G'의 0을 구하시고 바뀐 거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 문제인 거야. 이 간은. 알았니? 내가 미분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야. 형태를 바꿔보니까 미분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 미분에서 정리를 썼잖아. 문제 자체가. 알았죠? 미분하자 뭐 나와? 이거죠. 알았죠? 적분꼴을 미분을 했으니까 원래 함수 그대로 fx로 나오는데 위에 거 때려넣고 속미분 1 시킵니다. 알았음? 그러면 이제 G'의 빵은 뭐야? F-1을 구하시오로 바뀌는 거지. 그럼 AB만 찾아오면 되는 거고 AB 구한 조건은 나예요. 알았지? 여기까지. 또 표정 왜 저래? 정리! 자, 간다! 요번 단원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네 속도가 속도 도함수 활용해서 안 하고 왔지? 우리 반. 오케이. 그것까지 하면은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하겠네. 아무튼, 자, 간다. 이번 단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합시다. 속도가 속도 빼고. 뭐다? 넓이.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정적분 하면서 넓이 얘기했죠? 공식도 알려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정적분의 등장 배경이 뭐였다? 나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 맞지?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 뭐가 잘못됐었어? 정적분과 넓이의 차가 뭐야, 주문아? 응? 뭐라고? 무조건이 넓이야. 다르죠? 뭐가 달랐어? 그냥 뭐가 다른데요? 아니에요. 최대한 그냥 제가 다 필요 없고 그 요약 좀 해봐, 제발. 정적분과 넓이가 뭐가 달랐어? 기억 안 나? 아무도? 정적분과 넓이의 가장 큰 차이. 자, 간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 fx 함수가 있어. x축이 있어. 여기 x는 a가 있어. 여기 x는 b가 있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자. 뭐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 맞냐? 맞냐? 자,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 거야. fx가 요딴 식으로 생겼어. x축이 이렇게 있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a, b, c.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얘들아? 이거죠. 어떻게 구하면 돼? 자, 많은 것들이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혼란스럽게 들어가 있다. 정리하자. 6분의 공식은 2차 함수다. 이 녀석들아.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2차일 때 2차일 때 하는 얘기고 얘는 뭐야? 12분의는 접할 때고 왜 공식만 자꾸 쓰냐? 그냥 구해야지 인테그럴로. 뭔데? A, B, FX 네. 이거야? 그럴 거면 A부터 C까지로 하고 말지 왜 따르고 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정적분과 넓이는 뭐가 달라? 넓이는 양수야. 정적분은 음수가 있었잖아. 그거 기억 안 나냐고. 그 얘기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자, 한 번 더 갈까? 자, 간다. 여기 fx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때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정적분과 똑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가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뭐야? a부터 b까지 fx 적분하면 돼? 아니, 많이 붙어야 돼.
자, 뭐 때문에 그게 나왔어? 방금 이제 뭐 제가 말한 거 x-a에다가 뭐 미니멈 값, 맥시멈 값 곱해서 사각형 넓이끼리 해서 샌드위치 썼잖아. 그 사각형 넓이 구할 때 x-a를 썼고 그림은 xa였잖아. 그거를 a부터 b까지 b-a라고 생각하면 b이고 a면 상관이 없어. 거꾸로 되면 부호가 반대해야지. 즉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을 부터까지로 읽잖아.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잖아. 그때 뭐 하자? 내가 거꾸로 이게 다른 얘기를 했네. 아니, 하나 더 하자. 이거다 이거. 지금 내가 말한 건 이거다.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뭐다? a부터 b까지의 f 부호 반대. 왜? 다시 말한다. 이 인테그럴을 구할 때는 a부터 b까지. 어떤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분하는 거 있는 때는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해야 돼. 알았어요? 음수가 아니라 부호 반대.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그 미니멈 값, 맥시멈 값 할 때 그 미니멈만 남기고 맥시멈만 남기고 샌드위치 쓰기 위해서 리미트 붙였을 때 결국 어디를 향해 다가가? FA를 향해 다가간다고 썼잖아. Y좌표잖아. 미니멈도 맥시멈도 둘 다 그 구간 안에서 나오는 최대값, 최소값 Y좌표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근데 그 Y좌표들이 다 음수면 음수야. 그래서 뭐? 부호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호 반대가 두 개가 다 섞인 어떤 문제? 이거는 뭐였어? 넓이 구하시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왜?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부호 반대인데 아래쪽에 있어서 또 부호 반대라서 원래 부호로 돌아오는 거거든. 양수. 알았냐? 그거 참고하셔야 돼. 그래서 자 간다. 다시 간다. fx라는 정적분은 넓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만들고 싶으면 항상 fx에다 뭐 붙인다? 절대값을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y좌표를 양수로 만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너희들 다시 한번 요거 구해봐. fx와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지금 쟤처럼 a부터 c까지 뭐 하면 되겠다. 절대값 fx dx 하면 된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이게 넓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값을 붙인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연산이 되냐? 아니지. 너희들은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덧셈도 못 해왔어. 너네 이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보세요 할 때 뭐 했어? 양수니까 그 양수로서 계산이 그냥 자동으로 돼? 아니잖아. 너네가 x가 -3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너네가 스스로 쪼개서 절대값을 없애고 풀었잖아. 심지어 덧셈도 못했었는데 적분을 한다, 미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너희들은 쪼개주는 거야. 뭐가? fx가 음수가 되는 구간과 fx가 양수가 되는 구간을 따로따로 쪼개주는 거야. 그래서 적분과는 항상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로 써주는 거고. 그래서 뭐다? A부터 B까지는 fx가 음수네. 앞에 뭐 붙여? 마이너스. B부터 C까지는 fx가 양수네. 그래서 그냥 fx. 즉 문제를 쓰는데 너희들이 풀이를 쓰는 데 있어서 절대값은 너네가 쓸 일은 없어. 너네는 읽어줄 거다. 절대값이 있다면 이건 넓이구나 라고. 그럼 너네의 풀이에는 처음부터 바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야 돼? fx가 x축과 만나는 점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두 개밖에 없다면은 항상 음수거나 항상 양수는 둘 중 하나겠지. 근데 x가 세 개가 되는 순간 의심을 해야지. 부호가 바뀔 수 있네. 그럼 양수 음수를 따로 찾아야겠네. 물론 그 세 개가 이렇게 되면서 세 개라고 했잖아. 이렇게지. 이렇게 되면서 항상 양수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 찾아봐야지 너네가. 뭐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알았죠? 그게 몇 개인지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지금 이제 너희들은 양수 음수까지 따지면서 누구랑 둘러싸이는 것까지는 알아? 사이의 넓이라고 하죠. x축과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구할 수 있지. 맞나요? 근데 이제는 fx랑 gx라는 두 개의 함수 사이에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것이다. 자, 간다. 얘가 fx야. 이렇게 그리지 말자. 이렇게 하자. 얘가 fx야. 얘가 gx야. 자,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여기다, 그렇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다시 한번 너희들이 현재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뭐다? 어떤 곡선과 x축. 알았죠? x축. 그래서 x축을 나타내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너희들은 이 파란색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일단 이걸 구해야지.
그리고 이걸 구해야지. 빼야지. 즉 뭐가 나온다? 인테그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 뭐해? 넓이다. fx가 위에 있지? fx를 적분을 해야지. 그게 노란색 넓이다. 맞지? 에서 A부터 B까지 gx를 적분해야지. 그거를 빼야지. 맞냐? 근데 선생 인테그럴 빼기 인테그럴인데 적분 구원의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똑같네요. 그래서 뭐 해버리자? A부터 B까지 fx-gx dx로 가버리자. 이해됐음?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림을 제공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f가 위에 있는 거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한 거지. 근데 실제로 fx, gx가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일단 공식처럼 내가 알려줄 때는 절대값을 붙이라고 할게. 근데 실제로는 뭐 한다? 간략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f가 위인지, g가 위인지를 보세요. 위에 있는 거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음? 표기는 일단 절대값으로 쓰지만 너희들은 절대값 쓸 일이 없어. 왜? 써봐야 어차피 풀어야 되거든. 알았니? 자, 그러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얘들아? 그래프부터 그린다? 아닙니다. 제일 먼저 제발 부탁입니다. 교점부터 찾아주세요. 교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 자, 왜 이걸 강조를 하냐? 그래프부터 그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fx라는 함수가 있어. 아닌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알았죠? 알았죠? 맞나?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기는 함수라고 치자. 그럼 너희들은 뭐해? 위에 것도 인수분해 되네, 밑에 것도 인수분해 되네 하면서 인수분해를 할 거야. 지금 이게 내가 뭘 만든 거냐면 x만 1, 2, 3이야. 오히려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주어지면 더 위험함. 너희들은 뭐해? 그래프 그리기 쉽네? 아싸, 그래프 그려야지. 3차 함수 1, 2, 3. 아싸, 2차 함수 1, 2. 와우. 답은 여기구나. 아싸, 넓이 구해야지. 1부터 2까지. 누구 빼기 누구? 3차 빼기 2차. 해서 답은 내려가요. 그래서 틀려오지. 오케이? 틀렸어, 이거. 자, 간다. 내가 뭐부터 구하라 그랬어? 교점부터 구하라고 했지. 누가 1, 2밖에 없대. 언젠간 3차가 따라잡는다. 그래서 교점부터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있잖아. 같다라고 식을 세우든 여기서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이항을 하든 어쨌든 너희들이 교점을 찾게 돼. 그래서 뭐야 3참수는 2참수가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1, 2, 4에서는 fx 3차가 위에 있고 2, 4 사이에서는 g 2참수가 위에 있구나. 이거를 놓친다고. 뭐부터 하면? 그래프부터 하면. 오케이? 단순하게 생각해보는 거지. 그냥 대충 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잡아버리는 거지. 근데 언젠간 2참수가 3참수한테 따라잡히잖아. 3차가 올라간단 말이야. 다시 크로스 될 거거든. 그 부분을 교점을 안 구하면은 놓쳐요. 그래서 교점부터 찾은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위아래를 판단해서 교점부터 교점까지 계속 적분을 하는 거다.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러면은 이 단원 넓이 얘기 거의 끝났어.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넓이를 구하고 뭐 두 곡선을 둘러싸는 부분 넓이 구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fx가 있어.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x축 곡선 및 x는 0,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래서 fx의 식을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까먹었는데 0과 있고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어. 그럼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 넓이지. 맞지? 맞지? 그 두 번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답은 뭐야? 답 뭐야?
fx의 식은 뭐 이따 치자. 뭐 나와? 에다가 2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된다. 맞지? 두 개는 합칠 수 없지. 얘는 마이너스 fx고 얘는 플러스 fx니까. 그럼 둘 다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맞아요? 틀렸죠?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풀이가 있죠. 아니? 6분의 공식을 쓰는 거지. 여기서는 인테그럴을 하고 있으면 멍청한 거지. 적분은 여기서만 하면 되지. 3 어디 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넓이를 써야 되는, 넓이 공식 6분의 뭐식이 같은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과 인테그럴을 써야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인지하고, 그래서 넓이 공식을 써도 되는 상황에서는 제발 부탁이니 쓰세요. 오케이? 내가 너희들이 정적분 단원에서도 그래프 그리면서 정적분이 뭔지를 판단을 하면서 넓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과 아닌 상황을 구분을 해가면서 풀었는지를 사실은 개개인마다 확인을 못해서 문제지. 이거 넓이 단원도 마찬가지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정적분만 주구장창 쓰는 놈들이 있음.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아까처럼 인테그럴 해도 돼. 해도 되고. 근데 거기서 속도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1학년 때 시험 본 거 한번 생각해봐. 시간 부족한 사람들 꽤 있었지. 2학년이 돼봐봐. 시간 부족 진짜 많아. 전교 1등들이 내가 뭐라 그랬어. 전교 1등들이 막 겨우겨우 10분, 15분 남긴다 그랬지. 사실 고1 때 시험은 진짜 어려운 학교 시험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까지 적게 남지는 않아. 웬만하면 그래도 한 15분, 20분 남아. 학교 시험에서 전교 1등들 기준으로. 근데 전교 1등들이 대수, 특히 요 미적분 1, 수투란 과목. 미적분 1으로 넘어오는 순간 전교 1등들도 진짜 시간 부족에 시달려요. 5분, 10분 겨우겨우 남겨. 그래서 애들이 검토 못해서 와락 틀려오는 애들도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워. 왜? 선생님이 어렵게 내고 싶어서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수능 교과목이잖아. 그 아까 내가 숙제풀이 하면서도 했지. 수능 교과목이다 보니까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자체의 난이도가 다 올라가 있어. 우리 주로 쓰는 교재가 뭐야? 마플 시너지지. 마플 시너지 공통수학 1, 2 어때? 생각보다 할만했을걸? 뭔가 행일이라고 해도 못 푸는 문제가 막 손도 못 댈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막 그런 것들은 아니야. 근데 2학년이 돼봐봐.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 너네들의 체감 난이도 확 올라가. 왜? 원래 단원이 그래서, 과목이 원래 그래서 수능까지 목표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이미 수능에서 여러 번 출제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수록을 해놨고, 그러다 보니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렵지. 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고1 게 어려워, 고2 게 어려워. 뭐 둘 다 비슷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나중에 입장에서 나중에 봤을 때 고1 교과목은 그냥 연산만 지립다 지저분하게 해놓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모의고사 문제를 별로 풀이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냥 연산만 지저분한 거고 그냥 중등 교과목을 가지고 온 것밖에 없거든. 근데 고등 2학년 거든. 그냥 그 단원 자체로 어려워. 아까 문제 기억나냐? 내가 3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 문제 하면서 막 했었잖아.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일회성처럼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만,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만, 이 단원에서는 그냥 물어보는 게 항상 이거니까 이것만 기억을 한 거야. 3개 짬뽕 됐던 거를 지들이 풀어 나가다가 방정식이 실근을 3개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가 해석을 해놓고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는 거야. 앞단원 내용이 있었다, 있을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접어버리는 거지. 왜? 난 지금 정적분의 활용 풀고 있었으니까. 정적분의 활용만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단어 생각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런 것들에서 너희들이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그래서 2학년 때는 마플 시너지라는 교과서, 교재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평소에 풀 때도 계속해서 내가 뭘 하고 있었고 이런 걸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들 좀 말 그대로 좀 조심 좀 하고,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빨리 푸는 도구들을 내가 많이 던져줬죠. 1학년 때랑 좀 느낌 다르지. 1학년 때는 나는 스킬들 거의 안 씀. 이런 스킬 쓰면 좀 한번 헤론의 공식, 야 신기하지, 신발끈 공식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걸 막 알려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딱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가져야 돼, 고1 때는. 근데 2학년부터는 스킬 싸움이 시작돼야 돼. 너희들도 알겠니? 빨리 푸는 풀이 10분 만에 뭐 다 하고 넘어가야 되고, 숙제를 뭐 3시간 4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너희들이 스스로. 그래서 뭔가 오래 걸렸다? 선생님 이거 좀 쉬운 풀이 없어요? 이거 너무 노가다인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질문을 해줘야지. 그러면 내가 이건 이거밖에 없어. 도 있을 거고, 이거 이렇게 풀면 편해도 있을 거지.
알았냐?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가보자. 어떤 문제 풀어본다? 이거 풀어 일단 426번. 429번 풀어. 431번도 풀어. 433번도 풀어. 다 풀어? 으악. 좀 많이 풀자. 이 정도로 갈까? 하나만 더 하자. 여기까지. 6개? 7개입니다. 야, 잠깐만. 우리 10분 남았네? 야, 잠깐. 나 시간 잘못 봤어. 10분 남았네? 그냥 내가 풀게. 방향만 보여줄게. 알았지? 안 돼. 이거 너네 풀다가 끝나. 한 3문제 풀고 끝나. 안 돼. 자, 방향만 보여줄게. 자, 426번이다. 뭐 하자? 두 곡선인, 아니네. x제곱 플러스 x라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S1. 그리고 또 이차함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 그냥 S1, 2 구해주시오다. 맞죠? 자, S1 한번 구해보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진다. 와우! 뭐야? 6분의 공식 못 쓰고 있으면 환자다. 알았냐? 자, S2 가보자. 뭐야? 이차함수죠? 맞죠? 최고차에서 음수 엎어져 있죠?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죠? 인수분해가 되죠? 맞죠? 마이너스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생겼네. 자, 이거 넓이 구하는 거지. 또 6분의 공식 못 쓰고 있으면 환자라고. 알았어? 그래서 그 두 개 뭐 더해서 6배는 뭐 너희들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저걸 정적분을 풀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짐. 그냥 고작 대표 문제일 뿐인데 30초 정도 걸려. 난이도가 높아지면 한참 걸릴 거다. 알았니? 자, 429번 간다. 오른쪽 그림은 3참수 fx의 그래프다. fx와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9일 때 fx를 구하시오. 끝났죠? 자, 일단 첫 번째 거 들어볼래? fx가 x가 만난 점이 어때? 마이너스 3에서 뭐 해서? 뚫고 지나갔지? 0에서 뭐 했어? 0에서 뭐 했냐고?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고, 이거를. 접했죠. 그럼 fx의 식이 이렇게 생겼다까지는 찾아갈 수 있죠. 그럼 뭐만 남았어? 최고 차이 계수만 남았죠. 그 최고 차이 계수를 만약에 내가 A라고 한다면 이 녀석 넓이 구하는데 어머 인테그럴 쓸 거야? 미쳤죠. 12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에 몇 승? 4승. 3참수 적분이니까 4승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외우기. 끝났네요. 뭐예요? 4분의 얼마야? 27A야? 그게 얼마래? 9래. 아하, A 나왔죠? 얼마? 3분의 4. 됐니? 끝. FX 완성. 됐나요? 10분의 A 가 네. 12분의 절대값 A. 정확하게는. 뭐라고 썼는데? 10분의 알파. A였어요. 자, 간다. 기억할 수 있겠죠? 공식. 자, 431번 가보고. 자, 뭐야?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자, 얘들아. X축도 사실은 함수지. 그래서 사실은 요 두 개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gx 자리에 뭐가 있는 거? 그냥 y는 0이 있어서 0이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것 뿐이야. 같은 문제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너희들은? 교점. 접하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교점을 찾아야지. 얘가 y는 0과 만나는 거, 눈0을 찾아줘야지. 맞죠? 찾아보자. 인수분해 해보자. 뭐 해야 돼? 뭘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아보지. 아무거나 막 때려 넣지 말고 딱 1, 2, 3, 4, 6, 12 중에 있겠지. 뿔마. 맞죠? 근데 1은 아닌 것 같고 뿔마 1은 뭐 2 넣어주면 됐네. 되나? 오케이. 되나 보다. 2 넣어보자. 뭐 돼? 8 빼기 12 빼기 8 더하기 12. 오케이. 0 된 거 확인했네. 1 마 3 마 4 12. 2로 조립제법. 삼원의 인수분해가 되네. 아,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2. 그리고 x-3까지. 되냐? 몇 점에서 만났어, 3참수가? 3점에서 만납니다. x축과. 맞지요? 샥샥샥.
만나는 곳이 어디야? 마이너스 2와 2와 3이다. 맞지?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야? 두 개를 말하는 거네. 그럼 너희들의 답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를 그냥 적분이야? 마이너스 붙여 적분이야? 그냥 적분이죠. 왜? 위에 있으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터 3까지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도 적분을 하면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왜? 아래에 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세 번째. 이걸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단순 연산이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녀석들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우함수, 기함수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훨씬 빨라지지. 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저런 것들도 갑자기 태어났을 때 발견해야 되는 거고. 우함수, 기함수라는 유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단순 연산에서 우함수, 기함수가 쓰이기도 하는 거잖아. 알았는가? 알았는가? 다음 431번 했고 33번 가보자. 요거는 안 할게. 원래는 너희들 연습하라고 고른 거라서 이거는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자, 435번 뭐야? x제곱 플러스 2x와 y는 ax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가 a 36이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간다. 다시 한번 뭐랑 뭐가 만났다고? 어떤 곡선과 직선이 만났대. 그걸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교점부터. x제곱 플러스 2x가 ax랑 만나는 교점부터. x제곱 플러스 2-a의 x라고 해주면 x가 뭐뭐 나와? 0이랑 a-2 하나 나오죠. a는 0보다는 작대. 그럼 이것도 음수겠네? 맞죠? 자, 그러면 끝났어. 어떻게 생겨? 그래프. 이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2겠지 얘들아. 맞냐? 맞냐?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6분의 공식 또 못 쓰겠어요. 한자지. 알았어? 6분의 공식 언제 쓴다? 꼭 x축에만 쓴다? 아닙니다. 상수함수랑 만날 때도 써도 되고 직선이랑 만났을 때 써도 돼. 생각보다 활용량도 되게 높다. 심지어 2차와 2차로 둘러쓸 사인 넓이도 똑같아. 2차, 2차. 대신에 조심할 거 이때 최고차의 개수는 뭐 따라가야 돼? 1번 따라가니 2번 따라가니? 최고차의 개수. 6분의 a 할 때 그 a가 최고차의 개수잖아. 뭐 따라가니?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두 함수를 빼서 만든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즉 그냥 최고차의 개수끼리 뺀 거를 최고차의 개수로 써야 돼. 알았냐? 알았냐? 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요거 끝났지. 그게 얼마래? 36이라잖아. 이걸 더 A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고 있으면 또 환자죠. 맞죠? 뭐가 문제야? 그냥 36이 나오면 돼. 이게 뭐가 되면 돼? 6에 3승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게 6이면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끝났죠? A가 뭐지? 마이너스 4. 알았음? 알았음? 끝. 다음 436번. 자, 이거는 또 뭘까? 이것도 역시 교점부터 찾으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교점부터 찾으라는 문제. 그냥 함수의 차수가 좀 더 높아진 거 그냥 한 번 더 낸 것밖에 없다. 438번 가본다. x3승과 뭐뭐뭐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간다요. 사실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원래 문제를 내가 다시 바꿔서 풀게. 어차피 내가 풀어주니까 문제 하나 바꿀게. 요거. x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곡선과 그 곡선 위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에 대하여 그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래.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 일단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뭐부터 해야 돼? 접선이라는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뭐 해야 돼? 교점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아직 안 구한 거 있잖아. 접선을 구해야지. 그래야 뭐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하지.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접선 구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바로 암산 해도 되겠지? 미분에서 마이너스를 넣는 암산 해도 되지? 3 마이너스 2 이거지. 2 마이너스 2는 요거다잉. 2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다잉. 이건 사라진 거고. 어쨌든 1. 그럼 접선의 방정식 나왔지?
뭐야? y는 x 마이너스 1. 됐니?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이제 교점 구하러 가야지. 누구랑 누구?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 그래서 연립을 했지.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민범아? 이거 교점 구한다는 거니? 이거 인수분해해서 근 찾는 거지. 뭐 해야 돼?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 어떻게 찾아? 너 인수분해 할 줄 몰라? 최고차이 계수가 그러니까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아까 한 거잖아. 최고차이 계수 를 그거를 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지. 왜 그 말을 그냥 네가 풀 때 뭐 하는지를 묻는 거야. 내가 질문을 하는 거는. 방금도 하지 않았어?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0 되는지를 찾아. 아까 마이너스 1 대답 잘하더만. 이었나? 왜 이번에 왜 대답을 못해? 네가 대답 잘해서 한 번 더 물어본 건데.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지. 근데 찾고 있으면 멍청이다. 그게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다. 이 문제를 푸는 이유. 이거 넣어서 0 되는 걸 찾고 있으면 안 돼. 왜요? 생김새가 너무 단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 두 개를 연립한 거야. 곡선과 그놈의 접선 아니냐? 그럼 당연히 접점이 마이너스로 주어져 있었으면 마이너스로 조립제법 두 번을 해야지. 왜 이걸 넣어서 0 된 걸 찾아? 그거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이해됐음?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이유. 접선을 구했잖아. 이게 그냥 곡선과 그냥 직선이었으면은 넣어서 0 된 걸 찾은 다음 그걸로 조립제법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직선이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 아니잖아. 그냥 직선이 x-1로 주어졌으면 그래 접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교점을 찾아가는 게 맞지만 접점을 알잖아. 접점은 다른 말로 방정식에서는 중근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로 두 번 조립제법이다. 알았지? 당연히 인수분해는 될 것이고 안 되면은 네가 잘못한 거고. 한 번 더. 아이고. 한 번 더. 잘 되네. 그럼 뭐야? x-1 인수 하나 더 있네. 아, 이건 거지. 접하는 곳이 마이너스 1, 뚫고 지나가는 곳이 1. 그러면 이제 뭐야? 이 녀석 넓이 구하면 되지. 이거 넓이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구나? 그렇지. 또 공식 안 쓰고 인테그럴 쓰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이 문제를 푸는 두 번째 이유야. 알았어? 답은 3분의 4. 자, 요런 문제들 뭐야? 이제 막 짬뽕 되잖아. 언제 갑자기 이걸 써야 되고 언제 저걸 써야 되고 갑자기 인수분해 얘기해서 또 할 얘기가 생기고 그게 이제 2학년 과목이 어려운 이유지. 미적분 1이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아. 고1 때 배웠던 공통수학 1, 2 얘기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가져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느낌일 거고. 알겠죠? 자, 오늘은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넓이 얘기 쭉 진행하는데 요거 하나 별표 하나 쳐놓고 가자. 이거 뭐야 이거? 유형 80번 별표.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요해서. 뭐 푸는 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중요해서 별표 유형 80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활용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주기함수 정적분 주기함수 읽을 줄만 알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역함수의 정적분 여기가 또 중요하긴 한데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숙제는 유형 83번까지 즉 462번까지 얼마 안 되죠? 속도 가속도는 다음 시간에 미분에서 나오는 속도 가속도와 적분에서 나오는 속도 가속도 한 방에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미적분 1을 마무리할 거예요. 빠이.